람 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알아서 그냥 눈이 떠지거나 그래요? 좀? 약간 생체 리듬이 좀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에 좀 맞춰졌는지 되게 좀 궁금하긴 한데 내가 요즘 그 여러분들 생활 패턴에 맞춰서 저도 일찍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5시, 6시 사이 되면 원래 제 늦잠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알아서 눈이 떠져요. 그러면 그때 이제 준비하고 나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로소 준비하고 나가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아마 적응을 좀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중복 조합과 관련된 문제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다는 못 풀고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마지막 문항만 좀 풀고 말았던 것 같은데 맞나? 그쵸? 중복 조합 제가 26번만 푼 것 같은데요. 23번만 풀었나요? 그러면 몇 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은 케이스 분류를 너무 많이 해야 돼서 사실 이런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노가다 뛰듯이 하면 되니까 이 정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저는 여기 26번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26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흰 공이 4개, 검은 공 4개, 3명의 학생 A, B, C한테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준다라고 되어 있죠. 최근 경향이죠. 평가원 문제고 A가 받는 공의 개수는 0 이상, 2 이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A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겠죠. 자, B가 받는 공의 개수는 2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되나? 얘들아, 그러면 봐봐. B가 받는 공이 2 이상이라 하면 지금 공이 몇 개 있니? 8개 있잖아. 그럼 B가 2개 받을 때, 3개 받을 때, 4개 받을 때 다 3개는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야. 근데 B가 2 이상이라는 놈의 반대를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1 이하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경우 대비 뭘 빼면 돼요? B가 하나 이하 개수를 받는 케이스. 걔들을 다 빼주면 여러분들은 B가 2 이상 받는 경우의 수를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우리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좀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하냐면 좀 볼게요. 먼저 전체 경우는 어떨까라고 해볼게요. A가 있고 A가 지금 어때요? 0 이상 2 이하다 했을 때 A가 공을 0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A가 공을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A가 공을 1개 받는다 했을 때 상황이 2개로 나눠집니다. 어때요? 흰 공 하나를 받을 수 있고 검은 공 1개를 받을 수 있죠. 그렇죠? A가 이제 뭐예요? 2개를 받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케이스가 몇 개 있을까? 3개 있겠죠. 어떤 케이스? 흰 둘, 흰 하나, 검 하나, 검 둘. 됐죠? 자, 그러면 이제 A가 이렇게 깔려 있으니 저는 이제 B와 C에 대해서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냥 B랑 C가 알아서 나눠 갖는 경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게요. 남은 게 몇 개입니까? 흰 공이랑 검은 공이 몇 개? 4개지.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B와 C의 합이 해서 우리가 흰색이 일단 몇 개냐, 검은색이 몇 개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흰색이 몇 개예요? 4개. 검은색이 4개 이렇게 되죠. 그러면 흰색의 경우는 2H4 됐나요? 자, 검은색의 경우도 뭐야? 2H4인데 어때요?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어떤다? 경우의 수를 곱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H4 해서 우리가 BC가 흰색, 검은색을 이렇게 나눠 갖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말했던 여기는 이제 B가 0, 1, 2, 3, 4 이런 거 다 포함된 거란 말이야. 우리는 그래서 B가 2개 이상 받는 케이스를 했으니까 B가 0개 받는 경우, 1개 갖는 경우 이거를 빼줘야겠죠. 됐나요? 자, B가 0개 갖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그냥. 흰색도 빵, 검은색도 빵.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흰색, 검은색 없이 B가 빵 되는 경우는 한 가지야. 자, 만약에 B가 하나를 갖는다라고 하면 어때요? 흰색을 하나 가지고, 맞죠? 나머지는 전부 다 C한테 몰아줄 수 있고, 맞죠? 또는 검은색을 하나 가지고 나머지는 C한테 다 몰아줄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흰색 하나 갖는 경우랑 검은색 하나 갖는 경우 총 몇 가지? 세 가지를 빼주면 됩니다. 이게 B가 1 이하 개수를 수령하는 경우의 수다 그 말입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는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계산하시면 25에서 3을 빼서 정답은 여기 22 하고 하나 나옵니다. 됐죠? 자, 일단 흰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흰색이 하나 A가 갖고 있다 하면 흰색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3개가 남죠. 그러면 B와 C가 가져야 될 흰색의 개수는 뭐야? 2H 3이 될 겁니다. 자, 검은색은 그대로 4개 갖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나눠 갖는 수는 2H 4가 되는 거야. 흰색, 검은색. 맞나요? 자, 근데 똑같이 B가 뭐가 되는 경우? 1개 이해가 되는 경우는 똑같겠죠. 아예 0개 갖거나 흰색 하나 갖거나 또는 검은색 하나 갖는 경우 동일하게 몇 가지야? 3가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나 이 상황의 경우의 수는 어떨까요? 똑같이 색깔이 검은색이냐 흰색이냐 그 차이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뭐예요?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겠죠. 되나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하시면 어때요? 4, 5, 20 빼기 3 곱하기 2에서 이게 34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이제 흰색을 2개 A가 가졌다 해봐요. 그러면 남은 흰색 몇 개? 2개. 그러면 그거를 B, C가 나누면 되니까 2H2. 그렇죠? 검은색은 그대로 4개가 되니까 뭐야? 2H4. 동시에 곱하는 상황. 그래서 역시 B가 1개 이하 갖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빼주면 되겠죠. 됐어요? 자, 역시 얘는 뭐예요?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빠졌기 때문에 흰색 3개 남고 검은색 3개 남기 때문에 어때요? 2H BC가 나눠 갖는 개수 몇 개? 3. 흰색도 2H 3. 그래서 B가 이게 하나 이하 3개를 빼면 되겠죠. 자, 마지막 검은색은 여기 경우랑 어때요? 동일하지? 여기를 몇 배? 2배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37인가 해서 나올 예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 경우의 수를 어때요? 다 더하기만 하면 되겠죠. 정답을 계산하시면 93 하고 나온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37 하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정답은 93. 됐나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반대로 가서 2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항정리에 대한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 그나마 조금 제가 좀 확인을 했을 때 어려운 3점, 쉬운 4점 정도의 난이도이지 않을까. 그래서 확인했던 문제가 24번입니다. 자, 24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첫 장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 AN은 어떻게 되죠? 공차는 N의 개수죠. 그래서 2N 하시면 되고 첫 장이 3이 되려면 1 넣었을 때 3 되려면 뭐야? 더하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A1부터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A1 하면 3에 A0 9C0.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씩 공차가 늘어나니까 5에 9C1 되겠죠. 그 다음에 7에 9C2가 됩니다. 쭉 더해 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항은 뭐예요? A의 10. 그러면 어떻게 돼요? 21에 9C9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결과를 구해라. 이거를 구해봐 이거야. 단순히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등차 수열의 성질을 생각하셔야 돼요. 등차 수열은 첫째 항과 끝항의 합이 항상 어때요? 같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돼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값을 S라 했을 때 얘를 거꾸로 나열을 해봅니다. 21 9C9 그 다음에 19에 9C8 그 다음에 17에 9C7 해서 쭉 해서 마지막은 어때요? 3에 9C0. 자, 여러분들도 이 이항정리 파스칼 삼각형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조합에 대한 성질 알죠? 얘들이 다 어때요? 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S를 그냥 우리는 요렇게 한 번 더 더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더해서 24로 묶었을 때 맞죠? 자, 24로 묶고 얘는 9C0부터 9C1 9C2 해서 어디까지? 9C9까지. 그래서 거기가 E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요 계산을 하시면 2의 9제곱이죠. 2의 9제곱. 여기 약분을 하시면 결국 우리는 S라는 게 누가 돼요? 12에 2의 9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4를 이쪽 주면 어때요? 3에 2의 11제곱.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 됐나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앞에 가서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의 풀만한 난이도. 문제의 셋업이 조금 지저분해서 그렇지 풀만합니다. 21번, 19번, 그 다음에 이 3의 배수와 관련된 13번까지만 한 다음에 마무리할게요. 중복조합은. 자, 아니다. 요것도 얘기했었나 내가? 15번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5번에 대한 얘기 5번 안 했죠? 요거까지 좀 할게요. 23번만 한 것 같은데 그쵸? 21번 보고서. 자, 어떻게 돼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숫자가 있잖아.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이 된 상황이란 거예요. 1, 2, 3, 4, 5, 6, 7, 8이라는 숫자가 알아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얘들은 그냥 1부터 3 이게 얘들이 이렇게 나열이 된 거예요. 1, 2, 3, 4 이렇게 5, 6, 7, 8. 검은색 카드가 그냥 어떻게 된 거야? 이 사이에 껴 들어가는 거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열되는 순서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검은색 카드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검은색 카드 하나, 검은색 카드 둘. 자, 이 사이에 뭐 1부터 어디까지 8까지의 숫자가 여기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껴서 차례로 이렇게 쭉 나열되면서 껴 들어가는데 여기는 검은색과 검은색 사이에는 꼭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검은색의 왼쪽에 들어갈 개수를 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의 오른쪽에 들어갈 개수를 Y라 하고요. 검은색의 여기 가운데가 Y, 오른쪽에는 Z 이렇게 해서 X, Y, Z의 합이 총 몇 개가 되면 돼요? 총 8개가 되면 되는데 여기가 뭐야?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음이 아닌 정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Y 플러스 2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전부 다 음이 아닌 정수 X, Y Z에 대해서 여기 있는 값 3H 뭐 6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는 봐봐요.
이 검은색 카드 사이에서는 3의 배수가 적힌 흰색 카드가 무조건 뭐야? 한 장 이상 놓여 있다라고 했죠. 잘 봐. 우리가 3개씩 끊어볼게. 3개씩 끊으면 무조건 3의 배수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무조건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그럼 4개씩 끊어도 3의 배수는 무조건 뭐 어때요?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가 3개가 들어가든 여기가 4개, 5개 이렇게 들어가든 간에 여기는 100% 3의 배수가 들어갑니다. 3 이상이 되면. 그렇죠? 그러면 언제만 3의 배수가 안 들어갈 수 있냐? 몇 장 들어갈 때야? 2장 들어갈 때는 말이야. 그래서 2장 들어가는 순간에 대해서 3의 배수 아닌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는 1, 2, 4, 5, 7, 8 3개예요. 그래서 여기에 3의 배수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 하면 1, 2, 4, 5, 7, 8 여기서 총 몇 개? 3가지만 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3의 지우개에서 못 빼요. 3만 딱 빼면 끝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알고 작년 평가 문제죠. 여러분들 잘 정리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19번 보겠습니다. 19번, 20분이 비슷한 문제류라서 19번을 풀겠습니다. 지워도 됩니까? 지울게요. 내가 비록 몸은 좀 아프지만 텐션을 높이게. 알겠죠? 근데 좀 불안한 거는 이 목소리가 돌아왔다가 또 이제 살짝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긴 어제 오늘 좀 무리는 하긴 했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나? 선생님 아직 너네랑 나이 차이 별로 나지도 않는데 저 아직 24살인데요 뻥이야. 그러고 싶다. 자, 19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있대요. 남자가 3명 있습니다. 남 1, 남 2, 남 3. 그 다음에 여자도 남자 2명이죠. 여자가 3명이죠. 여 1, 여 2, 여 3. 자, 그리고 연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볼펜이 있다 칠게요. 해설이 좀 이거를 어렵게 풀어서 저는 좀 심플하게 풀어 드릴게요. 일단 어때요? 여자들은 볼펜은 어때요? 최소 한 자루 이상씩 받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남자들은 볼펜을 최소 한 자루 이상씩 받는다라고 해요. 근데 여자들이 받는 연필의 개수는 다 동일합니다. 남자들이 받는 볼펜의 개수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자들이 연필을 어때요? 한 자루씩 받는다라고 해봐. 그 연필에 대한 남자의 경우의 수는 뭐예요? 남은 몇 개? 남은 4개를 2명이 나눠 가지면 되잖아. 그래서 2H 얼마? 4 하면 될 거야. 자, 또는 더 할게요. 여자들이 이렇게 2개씩 깔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 자루 남죠. 그거는 남자 2명이 나눠 가지면 되기 때문에 2H 1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연필이 분배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볼펜을 봅시다. 볼펜은 남자들이 어때요? 한 자루씩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몇 자루 남아요? 2자루 남죠. 3명이 뭐 하면 돼요? 2개를 나눠 가지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남자들이 볼펜을 2자리씩 갖고 있으면 나눠 가질 볼펜이 없잖아. 여자들이 전부 다 볼펜은 빵빵빵 되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되죠. 정확히는 3H0. 근데 봐봐. 얘는 연필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고 얘는 볼펜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잖아. 그렇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둘 다 곱한다 했죠. 정답은 2H4. 2H1 더한 것을 곱합니다. 3H2 더하기 1. 됐나? 계산하시면 이거 49 나와요. 됐나?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다시 하나 넘겨서 자, 17, 18 이런 거 여러분들 그냥 쭉쭉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지워도 되나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13번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연수 ABC라고 돼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이고요. A, B, C의 곱이 3의 배수죠. 자, 여러분들 항상 문장 속에서 3의 배수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3으로 나눈 이 나머지에 따라서 숫자를 분류하시면 돼요. 이게 EBS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었고요. 옛날 평가원에서도 좀 나눴던 문제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거예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경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는 경우, 3에 나눈 나머지가 얼마? 3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중복조합에서 음이 아닌 정수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여기 0부터 대입해야 3 이렇게 될 거니까. 되셨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가 조건을 보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한 개 18. 일단 뭐야? A와 B와 C의 합 자체도 뭐예요? 18은 3의 배수가 되는 것을 확인했죠.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에서 A, B, C 곱도 뭐가 돼야 돼? 얘도 3의 배수가 돼야 돼. 됐나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두 조건에 만족하는 케이스 첫 번째 뭐 있을까요? 셋 다 3의 배수. 얘들이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 있어요? 잘 많이 해봤죠? 요거별로 하나씩 갖고 있으면 되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면 3의 배수죠. 근데 요게 3의 배수 하나 끼어 있으니까 곱하면 뭐가 돼? 3의 배수 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두 번째, 그래서 나머지가 1인 거 하나, 나머지가 2인 거 하나, 3의 배수 하나.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각각의 요 합이 뭐가 되게끔 18이 되게끔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3P 더하기 3, 3Q 더하기 3, 3R 더하기 3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 18이야 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9, 3 나누면 3, 3H 3 이렇게 될 겁니다. 자, 하나는 나머지 1, 하나는 나머지 2, 하나는 3의 배수. 해서 케이스를 봅시다. 그럼 3P 더하기 1, 3Q 더하기 2, 3R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가 얼마? 18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3H 4 이렇게 되는 상황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얘와 얘를 뭐 하면 됩니까? 두 개 각각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고 답을 내시면 보기에 있는 답이 하나도 없어. 이유는 뭘까요? 얘들이 어때요? A자리, B자리, C자리 갈지에 대한 순서를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다가 뭐 곱해줘야 돼요? 3 팩토리얼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얘들은 성격이 다 같기 때문에 순서가 지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나머지 일자리가 A자리 들어갈 거냐, 나머지 일자리가 B냐, C냐 이런 순서는 여기서 결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위에 순서주의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두 개 더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100 하고 나올 거예요. 됐죠? 자, 나머지는 사실 다 풀만한 문제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쭉쭉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 하나만 할게요. 5번 보세요. 5번. 5번에 대한 설명하고 나는 이제 확률, probability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내가 쳐져 있어서 이 개그가 안 먹히나? 지워도 되죠? 아, 요즘은 유행어도 되게 뭔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그런 약간 코드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여학생들의 관심사는 뭐죠? 남자 아이돌, 고3은 사실 남자 아이돌 별로 관심 없을 것 같거든. 맞죠? 보통 이제 이렇다 하더라고. 여자 우리 학생들의 그 남자 아이돌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고2를 기점으로 고3 때 푹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대학생활 가면은 이 관심이 좀 떨어져요. 사실 대학생 가면은 왜 이런 덕질에 대해서 좀 흥미가 좀 떨어지는지 알아요? 이거 말고도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알겠죠? 학생 때야 사실 약간 자유의 구석이 좀 많죠. 그래서 자유의 구석이 많다 보니까 내가 뭔가 좋아할 수 있는 걸 한다라고 하면 그렇던데 대학교 가면은 자유. 물론 뭐 집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학생도 있겠지만 여하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교 1학년 때가 제일 세상에서 걱정 없이 놀았던 시기인 것 같아 해요. 물론 나는 학점 관리를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저는 참고로 전체 수석 졸업이고요. 학점이 4.38인가? 졸업 때일까? 네, 4.5 만점에 4.4에 가까운 점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대학교 때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1학년 때가 제일 걱정 없이 놀던 시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2학기에 들어가면 1학년 1학기 끝나고 2학기 들어가면 약간 어때요? 내가 1학년 1학기 때 너무 놀았구나. 이제 좀 만회는 좀 해야겠다. 이런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계절학기 많이 수강하고 뭐 그러죠. 자, 얘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거 기억해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받는 게 많다 적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맞죠? 오늘 A와 B가 서로 있는데 A가 B보다 받는 개수가 많다. B가 A보다 받는 개수가 많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독립적인 A, B에 받는 경우가 B보다 더 크고 작을 경우는 경우의 수가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받는다 했을 때 내가 내 친구보다 더 많이 받을 경우의 수나 내 친구가 나보다 더 많은 경우에 받는 경우의 수는 어때?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가 더 많이 받냐, B가 더 많이 받냐는 경우가 더 똑같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 때는 A가 더 많이 받는 경우, B가 A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고 하시면 어떤 식으로 하면 돼요? 전체에서 뭘 빼요? A, B가 서로 같게 받는 경우를 뺀 다음에 얘를 몇 분의 몇? 반절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지금 문제를 읽어보시면 어때요? A가 B보다 초콜릿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전체에서 A, B가 초콜릿을 같게 받는 경우를 뺀 다음에 그거를 반절 때리면 아니 A가 B보다 많이 받는 경우는 B가 A보다 많이 받는 경우는 같기 때문에 여기가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확률 가서 나오거든 좀 이따. 이 아이디어가 평가원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M, N 뭐 이렇게 있다고 쳐. 이 경우의 합이 M이야. 이 경우의 합이 N이야. 이 둘의 합의 경우가 M이 N보다 클 때 N이 M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이게 대소관계에 대한 이 상대적인 있잖아. 경우의 수는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정 대상과 지정 대상 사이에 더 많이 받고 적음에 대한 이 대소관계는 똑같은 경우라고. 알겠죠?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지정 대상끼리
수령 개수의 대소 경우의 수는 같다. 알겠죠? 이것만 좀 아이디어적으로 확인해주고 우리는 확률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풀어보고 개별로 질문 좀 하세요. 자, 확률 지워도 되죠? 자,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자, 포커스 1에서 우리는 이 확률에 대한 용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용어는 필요가 없습니다. 확률은 영어로 이제 probability.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P를 따서 항상 우리가 뭘로 나타내요? P 뭐시기 하고 요 사건에 대한 확률을 땅땅 표현을 하죠. 맞죠? 그래서 이제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이제 보면 뭐 시행이다 있죠. 시행은 그냥 액션이죠, 액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야? 경우의 수 자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죠.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두 번째,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표본들이 다 모여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한 집합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해요. 사건은 뭡니까? 표본 공간의 안에 있는 부분 집합이죠. 즉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표본 공간의 원소들의 부분 집합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건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갑니다.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이라는 것은 사건의 경우가 발생하는 각각 하나를 근원 사건이라고 하죠.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뭐야? 1 나오는 경우, 2 나오는 경우, 3 나오는 경우, 4 나오는 경우. 각각을 다 우리는 뭐라?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용어가 전사건이 있고 공사건이 있죠. 전사건은 항상 발생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우리가 전사건이랑 표본 공간은 서로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사건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공사건에 대해서는 확률이 빵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여사건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 합사건도 있고 곱사건도 있고 있을 텐데 각각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진행할 텐데 이 용어에 대해서는 사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면 용어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표본 공간이 무엇이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렇게 내놔요. 전체 경우에서 뭐다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표본 공간이 무엇인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표본 공간이라 하면 아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한 집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이 확률의 종류라고 우리가 물어보신다면 보통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 다루는 확률의 종류는 총 3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수학적 확률. 이고요. 두 번째는 통계적 확률. 그리고 세 번째는 기하적 확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육 과정 안에 있는 건 뭐냐 하면 얘밖에 없어요. 얘만 인 교육 과정 안에 있고요. 선생님, 그러면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은 교육 과정에 없나요? 네. 얘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이유인즉슨 뭐냐면 옛날엔 다뤘어요. 어떤 시절? 선생님이 공부하던 시절. 그때는 통합 수학이었지. 어떻게 했어요? 이과든 문과든 뭘 다 배웠니? 확통을 다 배웠죠. 근데 요즘은 확통 선택자 따로 배우죠. 자,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확통 선택자들이
도형에 대해서 접할 길이 많이 있을까 없을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생각했을 때 필요 없는 애를 뺐다 그 말이야. 통계적 확률은 필요 없는 쓰레기인 게 왜냐면 이거예요. 윷을 1000번 던져. 뭐가 30번 나왔어. 그러면 윷을 던졌을 때 뭐가 나올 확률은 이러면 1000번 중에 30번. 이런 거야. 이걸 감히 시험에 낼 수 있을까? 없단 말이야. 한 번 냈다가 욕 뒤지게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기하적 확률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적은 있었습니다. 과거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반지는 요 지름 한 변의 길이가 1인 요 정사각형 안에 점을 찍어요. 여기 A, B. 여기에 막 점을 하나 찍어서 PAB라는 삼각형이 이 예각 삼각형이 돼. 확률은 이렇게 돼서 물어요. 그리고 또 과거에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 찰스와 영희가 약속 시간에 정하는데 찰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다리고 영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다려. 둘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을 구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1차 함수로 계산하는 거. 근데 그런 게 사실 교육 과정에 의미가 있냐? 없단 말이야. 이 푸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렇게 반원을 그려. 이 안에 찍히는 점들에 대해서는 둔각이 나오죠. 알겠죠? 요 경계에 찍히는 삼각형은 직각이 나옵니다. 그럼 둔각과 직각은 요 안에 P가 찍히는 상황이고, 그럼 예각이 나오려면 이 바깥쪽에 점이 찍히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출제가 됐지만 교육 과정에서 다 취지에 맞지 않다 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수학적 확률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학적 확률은 말 그대로 뭐야? 우리가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표본 공간 중에서 그 사건 A가 발생할 경우의 수, 근원 사건의 개수를 우리가 이렇게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말이 되게 고급져서 그렇지. 이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뭐야? 전체 경우분의 그때의 그 사건의 확률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경우분의 그 사건의 경우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 계산을 하실 때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저 되나요? 자,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 정말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우리는 당구장 땡땡 해서 확률 계산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항상 이걸 기억했다가 확률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풀 거야 라는 기준을 세우시기 바라요. 첫 번째, 확률에 대한 문제는 문장 속에 문장의 패턴이 있습니다. 문장이 하나같이 10이면 10, 9이면 9. 늘 정해져 있는 문장의 패턴이에요. 그 문장의 패턴은 바로 이렇습니다. 뭐뭐 할 때 뭐뭐 할 확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요. 자, 또 다른 상황으로는 여기 할 때가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한다를 할 때로 문장을 고치면 되고요. 항상 이렇게 확률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끊어. 이렇게 끊어서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뭐뭐 할 때 얘들이 바로 다
전체 경우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꼭 기준 잡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전체 경우가 돼요. 그런 다음에 뭐뭐 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얘가 그 사건의 경우가 되죠. 확률을 어렵다 하는 게 아니라 문장에서 무엇이 전체 경우고 무엇이 그 사건의 경우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특히 이런 게 박스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뭐 가, 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박스 조건이 있단 말이야. 알겠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이 박스 조건은 전체 경우가 박스 조건에 만족하는지 그 사건의 경우가 박스 조건에 만족하는지 잘 따져야 돼요. 알겠어요? 또 이 박스 조건은 전체 경우에도 적용되냐? 아니야. 그 사건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두 번째. 전체 경우를 구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전체 경우 기준 잡을 때 얘도 주의사항입니다. 자,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 NCR이나 NPR 있죠. 알겠죠? NCR하고 NPR의 여기 있는 N은 기본적으로 뭐를 가정하고 얘는 서로 다름을 가정한 거예요. 서로 다른 N개예요, N개. 다른이야, 다른. 그러면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분명히 색깔이 같은 공이 있어요. 알겠죠? 숫자도 같고 색깔이 같은 공이 여러 개 존재하는 상황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 안에 1이라는 공이 3개가 있고요. 2라는 공도 3개가 있습니다. 3이라는 공도 3개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이 중에서 뭐야? 뭐 예를 들어서 3개를 뽑는다. 알겠죠?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아니면 4개를 뽑는다. 뭐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뭐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이제 3개를 뽑을 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이 3개의 숫자의 뭐 개수가 뭐 서로 다를 경우 뭐 아니면 뭐 3개의 숫자에 뭐라 하지? 뭐라고 하면 좋을까? 3개의 숫자를 뽑을 때 세 숫자가 만약에 아니다. 뭐라고 칠까? 다시 할게요. 그냥 카드로 해야겠다. 카드. 알겠죠? 그냥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그냥 이런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숫자가 뭐 111 있고 22 그다음에 뭐 333 딱 이렇게 해서 카드가 총 9장이 있다고 칠게. 카드 9장. 됐니? 자, 카드 9장인데 이 3장의 카드를 뽑아. 이렇게 해요. 뭐 같은 숫자가 2개 이상 될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같은 숫자가 뭐 2개 이상의 확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니? 전체 경우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너네가 만약에 케이스 분류를 한다면 선생님 1에서 하나 뽑고 2에서 그러면 얘들이 같은 경우를 다 제끼고 계산하는 거 되게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 경우의 기준을 잡을 때 주의사항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두가 다른 것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알겠죠? 또 모두 다른 것 취급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소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소거를 해야 되냐면 뽑히는 것들도 각각 하나하나가 다 뭐야? 다른 것들이에요. 뽑히는 대상도 각각이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전체는 어떤 식으로 우리 경우를 둘까요? 9C 3 하면 되겠죠. 자, 지금 같은 숫자가 2개 이상이라 했죠. 그러면 이게 여사건으로 풀 수도 있고 그냥 풀 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풀게요. 같은 숫자가 2개 이상 뭐야? 3개가 되는 경우도 있죠. 같은 숫자가 3개가 될 수 있고 같은 숫자가 2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같은 숫자가 3개인 경우는 뭐야? 111, 222, 333. 총 몇 가지? 3가지죠. 자, 같은 숫자가 2개라고 해볼게요. 죄송해요. 저 끝에 보내려 했는데. 같은 숫자가 2개인 경우는 뭐 있죠? 일단 1, 2, 3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 숫자를 2개를 뽑죠. 그럼 4C 2 하면 되겠죠. 야, 이거는 숫자를 뽑는 거야. 숫자 2개를 셀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숫자 2개가 1과 2가 뽑혔는데 어떻게 될 수 있어? 1, 1, 2가 될 수도 있지. 또 뭐가 될 수 있어? 1, 2, 2이 될 수 있지. 그게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입니다. 얘는 개수가 많은 대상, 대상을 우리가 뭐야? 선택하는 거야. 자,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애들은 여기서 끝난다니까. 애초에 이 카드는 전부 다 뭐라고 했나요? 서로 다른 것이라 취급을 했죠.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이 2개, 1개 되는 대상이니까 2개짜리는 3개 중에서 뭐야? 2개를 뽑는 거고 1개짜리는 뭐야? 3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상황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으로 취급한 카드에서 얘들을 이렇게 뽑는 경우까지 곱해 주셔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다른 카드 셋 중에서 2개짜리 카드 2장을 뽑고 얘는 뭐야? 1개짜리 카드를 1장 뽑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분모가 다르다고 인식한 만큼 분자에도 다름을 인식하고 경우의 수를 곱해 주셔야 그래야 중복되는 경우가 없이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확률에서 틀릴 일이 없어요. 알겠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퍼포먼스 알겠죠? 확률에 대한 이제 계산에 대한 뭐 하나의 뭐 정리라고 하는 덧셈 정리, 여사건의 확률 이런 거랑 함께 정리해 놓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잘 해놔요. 어디요? 4C요? 숫자 2개. 미안해요. 비스듬하게 써서 이게 이렇게 돼서 그래요.
숫자 두 개예요. 숫자 두 개. 알겠죠? 지워도 되죠? 아, 3C이네. 아, 제가 원본 문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원본이 좀 이따 있거든요. 1, 1, 2, 3, 3, 3, 4, 4, 4가 있어요. 자, 그래, 이런 거 얘기해 주세요. 좀 이따 풀게 될 거예요. 여기가 4, 4, 4 이렇게 있어요. 원본 문제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푸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좀 이따 한번 그렇게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럼 포커스 3로 가겠습니다. 덧셈 정리와 우리 여사건에 대한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포커스 3 가시면 확률의 연산이죠. 그래서 확률의 연산은 어때요? 뭐랑 같다? 집합의 연산과 같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덧셈 정리 이렇게 돼 있죠. 덧셈 정리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면 여러분은 합집합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P와 A의 합사건의 B. 이놈의 확률은 뭐예요? PA, PB 빼기 PA 교 B. 에서 중복되는 확률을 하나 뺀다 그거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합집합으로서 연산을 진행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냥 알겠죠? 자, 두 번째, 요거는 뭐 간단한 거고 두 번째 여사건의 확률이죠. 여사건의 확률은 항상 있잖아. 역시 문장 패턴이 있어요. 이게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 문장 패턴이 뭐예요? 그렇죠. 적어도 하나 뭐뭐 할, 적어도 하나 뭐뭐 할 확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됐나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 뭐뭐 할 확률 여기를 어때요? A라고 할게요. A. 적어도 하나 A 할 확률 이렇게 하시면 얘는 뭐예요? 전체에서 뭘 빼는 거야? 모두 A를 안 할, 하지 않을 확률을 의미하죠. 그러면 A 하지 않을이라는 것은 뭐예요? A 반대죠. A 반대. 그게 뭐야? A의 여집합을 의미하죠.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PA라는 확률이 결국 어떻게 돼요? 1에서 뭘 빼는 거야? PA에 모두 A를 하지 않은 확률을 이렇게 빼주시면 된다는 거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확률에 대한 연산에 대한 이야기 끝이고요. 웬만한 확률 연산에서 좀 집합의 연산이라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조심합시다. 야, P에 이거 뭐예요? 이거 차집합이지. 연산도 뭐야? 차집합 연산 똑같이 하면 되죠. PA에서 뭐 빼면 돼요? P와 A의 그래 교집합, 곱사건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좀 조심해 주세요. 됐죠? 그래서 이런 집합에 대한 연산을 확률의 연산에 그대로 갖다 붙여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됐죠? 여기까지가 확률과 관련된 이론이고 확률의 이론이 필요할까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배운 확률에 대한 이론은 뭐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 순열, 조합, 그 다음에
여기 3학년 돼서 배우는 여러 가지 순열, 중복조합 요 5개의 단원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확률을 계산하는 도구들이에요. 이 도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전체 경우를 구하고 전체 경우분에 그 사건이 들어갈 경우를 얹으면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 경우를 먼저 잘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나?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대표 문제 1번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